안녕하세요. 호주 캐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호주 병원 면접 어떻게 보나요? 또는 면접 질문은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질문은 케바케입니다. 어떤 직종을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서로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레벨로 지원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이제 너싱 그레이드, 그러니까 저희 기본 레벨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면접을 볼 때 레주메 작성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레주메는 한국처럼 자소서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레주메 자체는 한 2장 정도로 깔끔한 페이지로 적어주시면 돼요. 깔끔한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 스타일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저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도 되고 사진을 안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근데 사진을 붙이나 안 붙이나 연락 오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찍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셀카 찍어서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 찍으셨다면 자신 있다 그러면 올리셔도 되고, unnecessary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없는 게 더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저 예전에 핑크색 엔블럽도 쓰고 그런 적도 있어서 핑크색 이제 페이지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락 오는 거는 똑같다. 무엇을 의미하냐?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용, 자기가 무슨 일을 했던지, 무슨 일을 해왔고, 지금 이 부서에 지원하는 동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목적이 이런 환자 케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유롤로지나 온콜로지 같이 스페셜리스트 같은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죠. 저는 응급실 때는 이제 크리티컬 케어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제 크리티컬 케어에 기여하는 페이션 케어를 꼭 해보고 싶다, 많이 배우고 싶다, 케이스가 많은 이 사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발론티어나 아니면 이제 학력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bachelor's degree가 꼭 있으셔야 되고, registered nurse 돼 있는 걸 제일 첫 줄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구구절절히 여기서 뭐 했고, 이제 발론티어는 뭐 했고, 한국에서는 또 뭐 했고, 한국 졸업식 뭐 했고, 이런 거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이 스토리 자체가 크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진짜 응급 전문 간호사였다, 아니면은 또는 ICU의 대표 에크모 스페셜리스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구구절절히 크게 많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씩 내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로 풀어나가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 면접 퀘션, 어떤 걸 도대체 물어보나요? 질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지금 막 온 애기 간호사들한테 맨날 가서 너 뭐 물어봤어? 맨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병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병원 기준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질문을 예전에 사립병원에서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제너럴한 퀘션을 질문을 물어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물어보냐? 우리는 에피소드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지금 뉴모니아야. 뉴모니아 같은 심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도 있고, 레스피레이터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얘가 되게 lethargic하고, 코핑도 on and off 한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가 이 환자가 이런 심텀을 보이는데, 너는 뭐 할 거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딱 이제 이 환자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가 다이그노시스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이그노시스는 닥터가 항상 내리는 거니까, 이런 심텀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nurse initiation을 뭘 할 수 있는지, 너가 지금 이 환자한테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sure하고 communication 한다. 무슨 문제니? 그러고 당연히 뭘 제일 먼저 한다? 바이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urse initiation medication을 줄 수 있으면 시간을 체크하고 줄 수 있으면 뭐 파나돌을 줘서 해열제를 줘서 열을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또 30분 옵스를 또 해보고, 상황이 계속 안 좋으면 그 상황이 안 좋기 전에 TL에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계속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닥터한테 바로 보고가 더 들어가서 이제 더 처방을 받아서 얘기를 한다. 이 지금 단편적인 얘기만 한 거고요. 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쫙 프린트해서 프로토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더 얘기를 자세히 하시면 더 좋겠죠? 그 뉴모니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대망의 1위는 체스트 페인입니다. 체스트 페인이 물어보기가 가장 쉬운 게 체스트 페인 이러면 사람들이 오 되게 무서워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체스트 페인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다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체스트페인이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해? 체스트페인이 왔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당황되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환자를 어슈어하고 바이털 체크하고 ECG 당연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약도 주고 nurse initiation medication 주고, 당연히 그러면서 바로 뭐 한다? 팀 리더랑 얘기도 하고 ECG 프린트해서 닥터한테 가가지고 얘가 지금 페인이 10 out of 10, 뭐 6 out of 10이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닥터 처방받고 닥터 데리고 와서 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닥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이제 PRM 메디케이션이나 메디케이션 주고, 또는 만약에 워드 같은 경우는 닥터 오게 하고, 계속 바이털 체크하고 뭐 이런 식 있죠? 블러드 테스트 해야겠죠? 블러드 테스트해서 트로포닌 체크하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인터랙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토콜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마음이 편하고, 또 당연히 얘기하면 퍽 하면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문제 목적이 뭐다? 이걸 왜 물어본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의 escalation, 이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전달 보고를 할 수 있을까? 환자의 deterioration을 잘 파악할 수 있나를 평가하는 거죠. 이 환자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 문제를 escalation to the doctor, 팀 리더 하는 거죠. 팀 리더한테랑 닥터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nurse initiation, 내가 널스로서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 환자를 어슈어하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제 약도 주면서 이 퍼포먼을 할 수 있는지, 나의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히 바이털 체크, ECG, 블러드 뽑아가지고 쫙 해서 이제 하면, 그쵸, 에스컬레이션해서 하는 프로세스가 점점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항상 거기서 reassurance다. 환자들한테 괜찮아, 계속 물어보면서 actively communication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nursing primary assessment를 어떻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는 거죠. 그러면 nurse primary assessment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뭐 chest pain, pneumonia 뿐만 아니라 뭐 NOF 같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잘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 면접에서는 굉장히 어떻다? 시나리오 부분적인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얘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에스컬레이션을 잘하는지, 디테레이션을 잘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도록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얘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자, 그러면 문제가 또 뭐가 나올까요? 뭐 두 문제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세 번째는 conflict. 너가 누군가랑 conflict가 생겼어.
당연히 컴플렉트 정말 많이 생기죠. 일터에서 널스가 몇 명이야. 정말 일하는 널스만 해도 저희 부서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다 맞을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랑. 그쵸? 이 사람이랑 맞을 수도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랑 안 맞고 되게 자꾸 껄끄러지고 되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상황.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겠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말 까딱하고 잘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되게 자꾸 말투도 루드하고 되게 자꾸 탁탁거리고 했냐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첫 번째, 이 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한다. 내 상황이 이러해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조금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좀 약간 좀 그런데, 그쵸? I'm just really not happy with your talking at this stage라고 얘기하면서 서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앵간한 어른들 같은 애 마인드면은 어떻게 한다? 어머!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나 보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I didn't mean it. I'm so sorry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근데 꼭 일반적인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일반적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한다? 나 그런 적 없는데? 너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문제에 그렇죠,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팀 리더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팀 리더한테 가서 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고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일은 해야지. 한국 사람 대체적으로 그렇죠. 기분 나쁜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러지 마. 바로 이제 팀 리더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CPR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팀 리더 시간이 돼요. 내가 지금 이런데 상황이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팀 리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팀 리더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팀 리더도 사실상 좀 바쁘긴 해요. 그 상황을 얘기를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 상황을 바로 풀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매니저한테 레터를 적어야겠죠. 레터는 간결하고 상황을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적어서 내 이름은 누구누구이고 나랑 같이 일하는 애는 누구누구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꾸 발언을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도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게 페이션 세이프티에 영향을 줄까 겁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페이션 세이프티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당연히 막 기분도 안 좋고 싸우고 있는데 그쵸? 거기서 페이션 케어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런 상황의 이러한다는 걸 명료하게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한테도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니? 이렇게 하고 이제 컨버세이션 면담 시간이 올 거예요. 컨퍼런스 같은 시간이 오면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니? 그러면 뭐 이제 그쪽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을 conflict 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떻게 또 에스컬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스킬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꼭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네요. 너는 어떻게 manage stress 하니? 너 어떻게 how do you manage your stress? 스트레스 관리를 너는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너의 이제 웰빙을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룩아웃을 하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 스트레스 어떻게 하냐고? 당황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나는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chat with friends or hang out with friends 아니면 shopping, anything 그런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 응급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호주 응급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